중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애국 열기가 거저되어 있습니다. 조금 관심 있는 분이라면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화웨이 휴대폰 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영화 전랑이 역대 최고의 관객을 모으고 국산차를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루즈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등 중국에서 애국 열풍은 뜨겁기만 합니다. 늑대전사 외교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외교부 부장 왕毅을 필두로 해서 모든 외교 대변인까지 한결같이 엘리트다운 모습에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 같은 강경하고 결연한 발언을 보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전에 느끼지 못한 드높은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사 그리고 개인 매체까지 총동원해 이런 열풍에 편성해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계의 통신시장은 화웨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고 화웨이가 마음을 먹으면 넘지 못할 기술 장벽이 없을 정도입니다. 애국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 애국이 맹목적인 사랑으로 변질되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맹목성이 어떤 선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애국 열기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런 열풍의 끝은 어디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또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맹목적인 애국 분위기의 형성에 대해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정도를 넘어서 국뽕에 치달은 분위기에는 정부 차원의 애국주의 교육, 장악된 언론과 방송의 선별적 보도와 전방위적인 애국선전, 가치 판단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그런 국민 정서를 부추기며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이 있으며 또 이런 요소가 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즉 경제발전과 국력 증강이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수립 이후부터 애국주의 교육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 집권 후 그 강도가 높아집니다. 중국 학생들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교까지 강도 높은 애국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대만 문제나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놀랍게도 거의 모든 중국인이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면 놀랐을 것입니다. 1840년 아편 전쟁 이후로 중국은 서방 열강의 침략과 약탈, 봉건조와 자본가의 착취 아래 지옥과 다름없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고 배웁니다. 사회주의 체제 수립 이후 중국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옹유하기 위해 침략자는 무자비하게 사학해야 하고 청나라와 중화민국은 무능해야 합니다. 그들은 수시로 금은보화, 문화유적을 약탈하고 영토를 강탈하고 학살을 저지르는 등 중국을 괴롭혀 왔다는 데 큰 비중을 둡니다. 100여 년 동안 중국은 수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캐나다를 제외한 지금의 G7국가 전부, 그리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습니다. 주먹질 좀 한다는 사람 한테는 돌아가면서 괴롭힘 당했던 왕따와 같은 격이었죠. 그리하여 중국인은 큰 피해의식 속에 대외적으로 적개심이 클 수밖에 없고 영토나 주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서방 국가의 칭찬에 환호했지만 화웨이 오지 통신 장비 배제 문제나 홍콩 문제 등에서 중국의 불리한 작은 뉴스에도 흥분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옹호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중국인은 또한 평생 일당 치하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공산당과 정부를 일치시킵니다. 애국은 곧 공산당 정부에 대한 옹호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은 사랑하지만 이 정부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등의 말은 극소수의 지식인이나 독립적 사고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중국은 현재 언론 청정 시대입니다. 정부 비판이나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사는 폐간하거나 해체를 시켰습니다.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에서도 애국 선전에 열을 올립니다. 역사를 거슬러 공산당을 미워하는 드라마는 물론 오락 프로에서도 나라 사랑을 자극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2012년 저장TV에서 중국의 좋은 소리가 방송됩니다. 한국의 K-팝 스타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중국에서 열광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4명의 심사위원은 중국 내륙, 대만, 홍콩의 유명 가수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그들은 방송을 통해 음악에 대한 지식이나 인격적인 매력을 마음껏 뽐내고
참가자들은 그들대로 또 갈고 닦은 음악 실력을 자랑합니다.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즐기는 동시에 우리나라 음악인들도 정말 멋있어 라고 감탄하면서 가슴 벅차합니다. 맹목적인 서양 숭배에 제동을 걸었죠. 하필 제목이 중국의 조언소리란 말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많은 사물에 중국의 조언을 붙이면서 중국의 조언 뭐뭐는 유행어가 됩니다. 억지스럽지 않게 애국심을 자극하는 좋은 소재가 아닙니까? 2012년 이번에는 차이나 넘버원 채널 CCTV1에서 혀 끝의 중국이라는 음식 소개 프로그램이 방영됩니다. 음식만큼 사랑받는 주제가 없죠. 중국의 그 많은 지역에서 맛있는 음식을 찾는데 얼마나 좋은 소재거리가 않습니까? 심지어 조선족의 음식이라면서 김치까지 등장하니 말이죠. 나레이션에 적절하게 감정까지 녹여버리면 중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감탄이 절로 나오겠죠. 여기에 또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과연 우연일까요? 중국에서는 인문학을 정치라는 과목에서만 취급합니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배우는데 이 과목은 그야말로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끝이 납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좋다고 가르쳐야 하니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사회주의 체제가 모든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단계의 생산력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체제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중국 학생들은 뻔히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 수년 동안 심지어 대학에서도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서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 과목은 낙제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고 엔터테인먼트 또는 SNS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고민과 생각의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나 언론의 선동에 너무나 쉽게 동조하고 있고 장사꾼들은 이런 중국인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로신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젊은 세대의 가치 판단 저하 현상은 한국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베는 제쳐두고라도 많은 언론사의 젊은 기자라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기사를 보면 과연 그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향후 별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중국인의 애국 열기를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웨이라고 봅니다.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중국인의 일방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창업자 렌정페이는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을 이끌고 미국에 대항하는 비장한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화웨이 휴대폰은 중국에서 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정말 성공적인 마케팅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공적인 마케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화웨이 직원은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낼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보다도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가격도 중국의 타 브랜드보다 높고 삼성과 비슷한 수준이죠. 애국 소비로 화웨이를 공경에서 벗어나도록 비싼 화웨이 휴대폰 구매 운동이 진행되는 반면에 화웨이에서 직원들의 자발적 연봉 인하는 없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황당한 광고도 등장합니다. 생수 광고인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중국인은 예로부터 끓인 물을 마셔왔다. 그래서 우리는 천대의 지혜를 받들어 끓인 물을 만들었다. 125도에서 고온 살균한 물, 중국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광고는 CCTV 방송사 중국 브랜드 공장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엔 중국이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초기 단계여서 본격적인 세계의 공장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죠. 그때는 중국 휴대폰 시장에서 노키아와 삼성이 1등과 2등을 사이좋게 나눠 먹을 때라 국산 휴대폰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부끄럽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면서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대거 중국으로 옮기면서 중국의 생산력과 제품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흔히 샤오미를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데 정말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샤오미 휴대폰은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는 폭스콘, 위스트런 등 외주 업체에서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줍니다. 중국이 외국계 기업의 생산 거점 역할도 있지만 중국 기업의 비약적인 발전도 놀랍습니다. 그 많은 중국인 중에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적을 수는 없죠. 그리고 중국의 기업가는 배포가 큽니다. 큰 시장이 받쳐주니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 다음은 궁극 재고가 있는데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인 우주선 발사, 우주정거장 건설, 달 탐사 등 최첨단 기술 분야의 성과, 미국, 러시아에 이은 강한 군사력, 세계 무역 제1대국 등 성과는 더욱더 중국인의 자부심을 드높여줍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자금이 받쳐주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중국인은 자기 호주머니 속의 돈은 한 푼 두 푼 따지지만 세금 남용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2013년에는 영부인 펑르원 여사가 등장합니다. 우아한 자태와 절제적인 미소는 또다시 중국인의 열광을 자아냅니다. 심지어 국모라는 호칭도 붙습니다. 우리는 미셸 오바마보다 더욱 자랑스러운 영부인이 있다는 자긍심은 곧 지도자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고 집권 초반 시진핑의 이미지 메이킹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집권 초기 단숨에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뒤로는 아시는 바대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럼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도 관심 부탁합니다.